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내 이름은 던이야. 던이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다는 소리지. 빠르게 전국망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 오늘 낮 강동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운 입시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역시 2013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입시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8월 1일까지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오늘은 건국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각 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건국대학교와 성신여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절대로 이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건국대 성신여대 편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시죠. 남형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건국대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입학전형 전문 교수십니다. 김경숙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각 학교의 방송 일정이 미리 적혀져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학교의 방송 일정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면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미리 서두르셔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학 후에 많은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새로 개편이 되면서 수정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이용이 좀 쉬워졌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에 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바로 현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건국대와 성신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힘차게 걸어왔는데요.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참된 학문의 터전, 건국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아이스마트 건국 2020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연구하는 대학, 공부하는 대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수한 졸업생의 배출을 위한 교육 서비스 혁신, 한국 최고의 글로컬 대학과 스마트한 캠퍼스 육성, 동문이 참여하는 새 건국대 건설로 스마트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는 KU 자기추천, KU 전공적합, KU 기회균 등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는 성신이의 교시에 맞는 그런 적합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 본인의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도전 의식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저희 건국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젊고 진취적인 대학. 도약과 혁신을 주도하는 건국대학교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 앞서가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바로 건국대학교인데요. 먼저 김경수 선생님께서 2013학년도 건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 접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21일 화요일까지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해서 그날 복잡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의견서와 그 외의 서류 제출은 2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학별로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 일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저희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인기 있는 네, 학교 네. 또 전형인데 올해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형에 대한 변화, 특징들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의 변화의 특징은요, 바로 보다 더 입학사정관제 취재 많은 아이들을 많이 뽑겠다, 이런 네네. 건국대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코 선발 인원이 적어서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전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의 전형으로 네네. 진행이 됐다라면 이제 3개 전형으로 단순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경 사항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KU 자기추천 전형의 전형 방법 변경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수시 1차 세계 전형에서 총 673명을 선발합니다. 네네. KU 자기추천 전형이 작년에 91명이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213명, 무려 2배 이상 네,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KU 기획윤등 전형 안에는 유형이 5개 있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유형은 바로 그 지원 자격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변경사항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던 KU 자기추천 전형의 변경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213명을 뽑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취재 많은 아이들을 선발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해서 구현한 방법이 네. 우선 면접 대상자를 70% 먼저 선발을 합니다. 서류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이 70%는 선발 인원의 1배수예요. 그래서 네네. 개별 면접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면접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네네. 한다라면 전원 합격시킬 예정이고요. 네네. 그 외에 나머지 30%의 3배수는 기존에 진행했던 1박 2일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수능 체제 없고요. 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 방법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U 특성화고교 전형 같은 경우는요. 1단계가 학생부 100%에서 네네. 서류평가 100으로 바뀐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형주 선생님께서도 진학 지도하면서 건국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건국대 특징,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떤 점에 더 유의해야 될까요? 네, 우리 건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어떤 변화가 뭐냐면요. 그 사정관 제도에서 인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건국대에서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또 이제 뭐 한국외대나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지금 인성에 대한 평가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활동 내역이나 소개서에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건국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서류 우선 선발을 신설했다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제 서류의 완벽성을 갖춘 친구들은 일단은 뽑아놓고 면접을 통해 검증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선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정말로 전공에 대한 소양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학생부나 어떤 비교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 상담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대 입학사정관과 또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건대 자기추천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 진로 지도 사업가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아, 청소년 진로 지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군요. 좋습니다. 건국대 입학 전문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꾸준히 점수가 오른 편인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 건국대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의 어떤 비교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본다면요, 먼저 언어 같은 국어 과목이 1등급, 4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수학이 한 2.5등급, 영어는 고르게 2등급이 나왔습니다. 탐구는 좀 안정감 있게 한 1.5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모평으로 보니까요,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될 케이스입니다. 언수에 모두 3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탐구는 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일단은 교내 활동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1학년, 3학년 모두 1학기 학급 회장을 했고요. 또 교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어떤 전공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영 경제부 부장을 했었고 실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만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교회 활동을 보시면 특히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 가운데 지금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학생의 인성평가에 굉장히 좋을 그런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뭐 노인 요양센터에서 보조를 많이 했고요.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플러스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특기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경력인데요. 교내 토론대회 장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상도 받았고 예절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의 기본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그 전형이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앞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김경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네네.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전화로 상담하신 친구 같은 경우는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 지원 자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고등학교에서 2012년 2월 이후 졸업자만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수까지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고요. 그 외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교내외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친구라면 누구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보시면요. 모집 인원이 213명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서류 1단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서류 100%로 진행을 해서 모집 인원의 70%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하는데요. 우선 면접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만 진행을 하고 최종 합격을 저희가 주게 되고요. 나머지 모집 인원의 30%의 3배수 는요 1박 2일 일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의 심층 면접이 100%지만 우선 면접 대상자한테는 개별 면접이 진행되는 거고요. 일반 면접 대상자는 1박 2일 합숙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아마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면접 대상자와 일반 면접 대상자를 따로 신청하나요? 뭐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KU 자기추천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네. 저희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우선 면접 대상자와 일반 면접 대상자를 구분할 거고요. 그럼 또 궁금할 겁니다. 그럼 우선 면접 대상자 70% 1배수에 들었는데 개별 면접 떨어졌어요 하는 친구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 면접 대상자로 갈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할 텐데요. 못 갑니다. 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면접 대상자로 선발됐다라는 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네요. 거의 네네. 측면도 있지만 네네. 개별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일반 면접에 기회는 없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에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과는 좀 다르게 지금 그렇죠. 뽑고 논술과는 있다는 좀 건데요. 다르죠. 네. 자,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온 느낌을 받는데 네네. 문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성적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수학 있는데. 내신 성적이 또 그렇죠. 특별히 네네. 예. 일단 우리 김경수 교수님 우리 보셨죠?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네네네.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요, K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물론 이제 수학 능력이 될 정도이면은 되겠지만 그 외에 뭐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적을 갖고 좀 고민하실 필요는 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그 부분이 내가 왜 떨어졌는가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에 한 번만 이해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 외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조직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에 내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것인지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성적이 하락됐던 이유에 대해서 좀 충분히 그렇죠. 소명할 수 있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영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일단 친구가 지금 아마 어떤 서류를 준비할 때요. 리더십과 학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무언가 꾸밀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 내역을 보니까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요. 다만 학과 연계성에서 많은 활동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네. 소개서에서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이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이 나한테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고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 이런 과정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건국대학교 이제 KU 추천, 자기 추천 전형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바로 1박 2일 학습 그렇지요. 면접인데 이번에 예. 이제 일반 면접 대상으로 해서 모집위원회 30% 정도를 좀 뽑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1박 2일의 면접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좀 일부 알고 있지만 상당히 중점을 두고 보는 모습 또 1박 2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네. 저희가 1박 2일 면접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정말 1박 2일이에요? 이렇게 네. 묻거든요. 정말 1박 2일입니다. 평가자와 지원자들이 모두 함께 합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뭐 학업적인 역량,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 뭐 인성이라는 부분까지 다 평가가 되는 거고요. 1박 2일 면접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개별 면접이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개별 면접은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받는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학사정관제를 진행하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진행하는 면접 방법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원자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면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면접을 볼 때는요,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읽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대학마다 이제 면접이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전형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집단 면접은 토론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이제 한 조가 돼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됩니다.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 어떤 의견에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가 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15분간 자료를 읽을 시간을 드리고요. 저희가 3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좀 중요한 건 다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주의 깊게 듣고 자기와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상충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은요. 구술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네네. 면접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계열별로 저희가 지문이 제공이 되고요. 이 자료를 20분간 읽고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2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텍스트를 각각 이해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이 텍스트 이해를 통해서 네 생각 뭐니? 이런 네네. 질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개의 유형의 질문인데 그걸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그래서 이때는 그 친구의 논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하는 면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당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1박 2일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끼리 또 하나의 모임이 조직이 될 맞습니다. 정도로 예, 예, 굉장히 예. 끈끈해진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건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책임지시는 분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줄리안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내용에 경영학에 대한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경영학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영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요, 대학에 와서 배우시면 된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경영학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심 영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이 전공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경영학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경영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쌓인 그런 지식들을 저희가 좀 보는 건데요. 그게 전문 지식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영학에 관한 어떤 그 관심을 저희가 전문적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잠시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3 학생으로서 경영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그렇죠. 해도 네. 충분할까요? 예, 예, 네. 탐색하는 정도, 뭐 이 정도도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학교가 건국대이겠지만 그래도 수시 6회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함께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좀 추천 전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친구는 사실상 사정관 제도에 많이 적합한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내신을 봐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을 봐도 사실상 다른 전형에서 큰 기대를 거는 것보다 사정관 제도에서 일정 부분 승부를 띄운 다음에 차치에 따른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활동과 서류 중심으로 어떤 전형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두 개의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를 보실 텐데요. 학교장 추천 리더십입니다. 1단계 3배수의 학생부 60과 서류 60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추천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어떤 패턴으로 지금 아이들을 뽑고 있는데 추천 이유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학교장이나 어떤 교사한테 추천서를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떠한 유사한 전형에 비해서 경쟁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동국대학교 두 액티브 전형입니다. 리더십 전형이 어떤 변형인데요. 1단계 통과 인원수가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1단계 통과 여부가 있고 1단계 통과 인원이 늘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본인의 면접 능력을 얼만큼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자기에 대한 서류를 정확히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오늘 건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선생님께서 또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입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국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건국대 경영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비교과에 있어서 리더십이 돋보이고요. 시사 토론 관련 비교과 활동도 있고, 아울러서 올해 중요한 인성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도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려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할 점, 바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접에 있기 때문에 1박 2일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이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꼭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조훈 선생님께서도 결정적 코치를 통해서 인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건국대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전에서 인성평가 강화가 됐을 텐데요.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인성평가는 계속적으로 사실 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강화가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로 본다면 저희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에요. 고교 재학 기간 중에 배려와 나눔, 협력을 했던 사례를 제시하여라라고 해서 그 친구들의 인성을 보겠다, 지원자들의 인성을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배려, 나눔, 협력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성이 그냥 저 인간성 좋아요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좀 예. 포인트를 갖고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려, 나눔,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속한 집단, 그게 학급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이 지점에서 좀 사례를 찾아보신다면 내가 배려 나눔 협력을 했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항을 통해서 인성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실 동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동점 그 처리 규정에 저희가 인성평가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평가가 표면적으로나 또는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오늘 김경숙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건국대 성신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936년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큰 뜻을 품고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딘 성신여자대학교.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참된 지식과 배움의 열정이 스며있는 곳, 세계 속의 명문사 성신여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2011년 서울시내 제2캠퍼스인 운정 그린 캠퍼스를 완공해 국내 여자대학 중 가용 면적이 가장 넓은 최적의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더 크게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전교생 3분의 1 이상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과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최적의 교육 환경까지.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제는 성신 리더십 우수자,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지역 인재, 성신 특성화 인재, 성신 하모니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저희 대학의 교육 이념인 성신, 지신, 자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신은 정성되고 믿음직한 인재, 지신은 새로운 지식을 넓고 깊게 구하는 인재, 자동은 타인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재를 말합니다. 이에 그 향후 다가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남다른 여성 인재로 육성하는 최고의 교육 중심 대학.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빛,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의 큰 꿈을 키워보세요. 네, 여성 인재를 창출하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한 얘기 잘 보셨죠? 자, 오늘 스튜디오에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최은정 선생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여고생들이 네. 관심을 갖는 학교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요. 우선 성신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일정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을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신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원서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만 실시하고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서와 활동보고서,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등은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원서 접수 기간보다 이틀이 더 연장된 24일 금요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24일까지 정말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2013학년도 입시에서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네, 먼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2012학년도에 5개 전형을 안정적인 운영에 따라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일부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의 확대와 또 분야 신설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60명에서 85명을 증원해서 총 44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특성화 인재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대 1의 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저희가 9명을 지원하여서 15명을 선발할 계획이고요. 또한 생애복지 분야라는 신설된 분야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생애복지 분야에서도 29명을 선발해서 이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인성평가 관련 문항을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타인과 공감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도 저희는 인성평가 관련 문항을 추가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인성평가 못지않게 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예체능 교과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는 그런 음악과 미술과 체육 등 이러한 그 예체능 과목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평가를 통해서 뭐 성실성이라던가 이런 배려심 등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 추천서에 저희가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네. 2013학년도에 그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의 그럼 특징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추가적으로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5개 전형이 모두 1단계에서 서류 평가만으로 100% 모집 인원의 3배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류 평가라고 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교과, 비교과, 그리고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 3가지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종합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희 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 자, 우리 남영민 선생님, 우리 학생들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렇습니다. 성신여대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원할 학생이 아마 제가 볼 땐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학교당 추천 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올해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경쟁률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네네. 아마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면접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부의 활동 내역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요. 향후 진로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2가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신여대를 직접 희망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역시 해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사전 접수를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고3 학생입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일단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1단계 합격하려면 일단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바로 합격 여부를 좀 점쳐보고 싶어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으로 분석되어진 친구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3등급 정도가 나오고요.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탐구는 2등급, 3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모평 성적을 볼 텐데요. 언수에 모두 한 4등급, 3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탐구가 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망대학은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고요. 교내 활동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활동 내역 가운데 어떤 임원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장, 반장, 그리고 RC와의 어떤 부기장 같은 이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을 중심으로 뭔가 펼쳐낸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활동을 봐도 사실상 대외적인 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모의유엔 부의장을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신여대도 올해부터 인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자원봉사나 봉사활동, 아동학습 지도 같은 좋은 어떤 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역시 비교과 활동이 아주 많네요. 예, 많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직접 성신여대 입학사정관께서 함께 보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합격이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학생의 저희가 그 사전에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뭐 토론대회나 RC와의 동아리 활동, 임원 활동 이런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해야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 두서없이 그냥 나열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좀 묶어서 그 진로 계획이나 아니면 지원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와서도 우리 학생들은 계속 학업을 좀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학문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학업 계획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막연한 열정과 그런 의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본인의 봉사정신, 배려심, 성실성 이런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덧붙여서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진로 계획이나 학업 계획 등 이런 학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꼼꼼히 자기소개서에 표현을 해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 전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신여대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지역인재, 리더십 우수자 그리고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같은 경우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학생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좀 내리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한 게 좀 많고요. 왜냐하면 추천이 있다고 추천 의견이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 추천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형에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신여대 지역인재 전형은요, 지역 소재의 고교인데요. 중요한 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안 되고 고등학교는 안 되고요.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건데 105명을 올해 뽑고요.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로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40, 면접 60으로 뽑습니다. 친구의 성적을 좀 보니까요. 사실상 어떤 활동 내역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전공에 관련돼서 어떤 관심 있는지에 대해 잘 피력한다고 하면 친구의 어떤 학생부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훌륭한 활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은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이 내신의 비중 등 여러 가지 것들 좀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소수만이 말 좀 해주시죠. 내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상담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 등급을 저희가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내신 등급의 평균적인 통계적인 의미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는 이상 학업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은 하셔야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그런 교과, 즉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평가 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타 자료,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신의 등급이라도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내신 등급의 평균적인 그런 분포를 본다면 사실 되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당히 좀 고르게 분포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절대적인 내신 등급 뿐만 아니라 성적의 상대적인 상향이나 또 하향 이런 추이 부분까지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적의 평가가 이게 단순한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또 변별의 기준이 이제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또 활동에 대한 내용들조차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사회복지학과거든요. 사회복지학과라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봉사활동 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의 그런 종류나 아니면 누적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저희는 질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의 봉사활동이 본인에게 그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자신은 그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만 저희가 그 안에서 그 학생의 잠재성, 열성, 뭐 아니면 성실성 이러한 부분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학과를 그 지원하시는 만큼 봉사활동이 그 지원 모집 단위를 결정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외 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무조건적인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사회복지학과와 관련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이게 입학사정관제니까 면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서류 평가의 그런 연장선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서류 평가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이제 추가로 많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신 대학과 학과에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히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면접에서 저희가 일부 학생들 중에는 본인이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있죠. 갖고 네네네. 실제로 또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점은 학생들을 무조건 말을 잘하는 학생이 선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잘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고 네네. 면접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히 또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요. 성신여대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네. 어떤 점을 좀 가장 유념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서류 간에 저희가 유사도도 또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그 3가지 정도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진솔하게 그리고 자기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저희가 그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러한 서류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서류 내용의 논리적이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좀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구를 사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류의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기만의 그 언어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진술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꼭 다시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남영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수시 육회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추천 전형에 앞서서요. 사회복지학과의 특성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실상 굉장히 매니아층인 학과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의
지원하는 친구 가운데 지금 친구의 정도의 어떤 활동 내역을 가진 친구는 굉장히 흔합니다. 따라서 다른 과에 비해 면접의 어떤 당락의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정확히 하는 게 사회복지학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외의 대학의 추천 전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3개의 대학을 추천할 텐데요. 학생의 어떤 비교과나 학과의 내용을 보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일단은 그 입학사정관 전형도 좋지만 적성평가 전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복지학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가천프론티어 전형인데요. 일단은 추천 이유는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고요. 또 학교장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실제 경쟁이 타 전형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가톨릭대학교를 보시면요. 전공 적성 100인데 친구가 지금 2등급, 2개형이어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전형도 한번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적이 조금 오른다는 전제하에 한양대 리카 전공 적성 전형으로 썼을 때 2개 영역 85%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성이라고 해도 수능형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수능 공부가 바로 이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그대로 이어서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천대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학교의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상담받은 내용은 다시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꿈을 위한 첫 단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고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준비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고 또 우리 학생이 다양한 어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보면 학생의 광점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 보완할 점,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부분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류에 대한 일관성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면접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준비를 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로 지원 동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성신여대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께 아주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점만은 꼭 알아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성신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5개 전형이 모두 1단계에서 서류만으로 100% 선발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남은 기간 주력해야 되는 그 수험생이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요. 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그런 노력과 활동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학업 계획과 그 진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그 1차와 2차가 전형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 중복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1차 내에서도 그 입학사정관 전형과 비입학사정관 전형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저희 성신여대를 반드시 입학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은 3번까지 그 지원에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건국대와 성신여대 편 함께 하셨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은정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전달해드립니다. 내일은 경인교대와 세종대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서 가장 정확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수험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경인교대 그리고 세종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훈 선생님 대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화 선생님을 모시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던이야. 던이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다는 소리지. 빠르게. 전국망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Next.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를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콩 515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가보면 어디 우리 살 교육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가 어딨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두루뭉실하다, 두리뭉실하다는 두루뭉술하다를 잘못 쓴 것입니다. 두루뭉술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같은 뜻을 가진 명사는 두루뭉술이 아니라 두루뭉술이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가 어딨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 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년에 하루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90분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1분만. 당신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TBS